안녕하세요. 크로스 디사이플스 리더 폴입니다. 저는 교육 홍보 영상을 만드는 종합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고요. 크로스 디사이플스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요즘은 트렌드와 경영, 전략, 인적 자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네요. 최근 진행한 독서 모임도 시대와 산업의 변화 그리고 경영을 다룬 크리스천 기업가의 탄생 4였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리는 책은 앤드류 맥아피의 머신 플랫폼 크라우드라는 책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메인 저자 앤드류 맥아피는 MIT 수석연구과학자, MIT 디지털 비즈니스 센터 공동 창업자,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를 거쳐서 현재는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교수입니다. 최근 2021년 1월에는 다버스 아젠다 위크에서 메인 스피커로도 활약을 했지요. 이 책의 원제는 머신 플랫폼 크라우드 하네싱 더 디지털 레볼루션인데요. 여기서 하네스가 이제 마구 말을 부리는 데 쓰이는 그 기구를 의미해요. 그래서 뭔가 가죽, 점쇠, 겉쇠 이런 것들인데 이제 빠르게 지나가는 말 이걸 넉넉히 볼 수도 있고 거기 이제 붙잡고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방법을 알면 그 말 위에 올라타서 빠르게 달릴 수도 있겠지요.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빠른 말을 타고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책이 좀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요. 오늘 같이 말 타고 막 바람을 가르지 못하더라도 말에 올라타는 정도까지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계신가요? 이 책은 디지털 혁명을 가장 종합적이면서도 선명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렌즈를 제공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라는 직장인 경영인이 디지털 혁명의 뼈대를 이해하는 안목이 없다면 길을 잃을 것입니다. 이 책이 이러한 변화의 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이 책은 이 시대의 변화, 특별히 그 중심에 있는 디지털 혁명을 3가지 혁명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머신, 플랫폼, 크라우드. 디지털 전환의 시대, 이 전환을 이해할 수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인사이트는 말 그대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신 플랫폼 크라우드에서는 1세기 전의 공장 전기화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런 식의 인사이트를 섬뜩하게 제시합니다. 1세기 전, 다시 말하면 100년 전에 전기가 증기를 대체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력으로 전환이 시작될 때 제조업체들은 처음에 단지 조금 더 우수한 기업을 채택하기 위해 그동안 쌓은 많은 지식을 포기하라는 말이냐면서 전기를 받아들이기를 꺼렸다. 결국 전기가 증기를 대체하는 동력원 전환을 이해하지 못한 그리고 따라잡지 못한 40%의 기업이 망했습니다. 기존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서 새로운 기술, 현 상황을 바꿀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하지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전환을 이해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준비를 계속해보고 있습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는 내부 인프라부터 조금씩 좀 바꾸면서 조직을 키우고 있고 좀 대대적인 도입을 위해 전초 단계를 좀 준비하면서 계획도 한번 정리해서 구성원들에게 좀 공유해보기도 하고 계속 디벨롭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또 배운 게 있다면 이 디지털 전환의 실패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한 66%에서 84%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겠고 자기의 업 그리고 가용 자원을 고려해서 점진적인 스텝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그 두 번째는 책 제목이 주는 관점입니다. 본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머신, 플랫폼, 크라우드. 아까 위에서 이를 삼중혁명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책 제목으로 등장한 이 영역들의 파급력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각 혁명을 가볍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결론을 좀 전달해 볼게요. 첫 번째 혁명은 머신 혁명입니다.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시는 알파고예요. 바둑에서 경우의 수가 2의 0을 170개 붙인 수라고 합니다. 이게 우주의 원자보다 많다고 해요. 그래서 바둑 고수도 본인의 전략을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성이 있는 경우를 폴라니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이 심층신경망과 트리 탐색으로 바둑 마스터하기라는 논문을 저명학술지인 네이처 표지 기사로 게재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런 연구의 결정체가 알파고였고 여기에 맞붙은 인간 대표 이세돌이었습니다. 국제 바둑대회에서 18번을 우승한 사람이지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기도 합니다. 이세돌은 알파고의 바둑 수준이 아마추어 최고 수준이지만 아직 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알파고의 4대1 승리. 이세돌은 경기 후에 고개를 떨구고 얘기했습니다. 무력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 자, 머신혁명의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머신, 다시 말하면 기계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머신혁명에서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혁명은 플랫폼 혁명입니다. 전략가 톰 구딘이 성공하는 기업들을 보면서 한 가지 패턴을 지적했습니다. 우버는 세계 최대 공유 자동차 기업이지만 소유한 자동차가 없고, 에어비앤비는 세계 최대의 공유 숙박 업체이지만 소유한 부동산이 없고, 페이스북은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기업이지만 직접 소유한 콘텐츠가 없고, 세계 최대 유통기업 알리바바는 물품 목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이들 기업이 디지털 플랫폼 모델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디지털 플랫폼은 공급과 수요 양쪽을 끌어모으는 강력한 통합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의 중심, 이 디지털 플랫폼의 중심에는 정보제라는 것이 있죠. 이 정보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료, 완전성, 직시성입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 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커피 한 잔을 더 내리기 위해서 이제 드는 비용, 이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가 보통 $1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템플릿 사이트에서 소스를 하나 다운로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같은, 원본과 같은 소스가 즉시 제공되고, 이때 기업이 발생하는 비용, 한계 비용은 사실상 0원입니다. 100개를 더 다운로드를 해가도, 10,000개를 더 다운로드 해가도 한계 비용이 0이에요. 플랫폼 혁명의 결론을 내봅시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플랫폼의 형태를 통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책이 얘기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혁명은 크라우드 혁명입니다. 책에서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예시가 나오는데요. GE는 연간 연구개발비가 $52억 달러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따라서 사실 자체 개발 여력이 충분하지요. 근데 이 GE가 너빗 제빙기라는 것을 개발하는 방식이 크라우드 혁명의 예시가 됩니다. 너깃 얼음이라는 것은 이제 작은 원통 모양의 얼음인데 구멍이 많고 반쯤만 얼어있고, 그래서 맛을 내기 쉽고 먹기도 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도독 씹을 수 있는 얼음이 날개도 치듯 팔린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죠. 근데 이 너빗 얼음을 만드는 이 너깃 제빙기가 한 대에 수천 달러로 매우 고가였습니다. GE는 공동 창작 커뮤니티 퍼스트빌드에 상금 $2,000, 즉 200만 원을 걸고 온라인 대회를 개최했고, 여기서 나온 제품 아이디어를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인디고고를 통해 목표금 $15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목표액의 2배가 모금되었고, 마감 시에는 $270만 달러가 넘게 모였지요. 5,000명에게 사전 판매하고 이후에는 일반에 판매도 했습니다. 그래서 군중혁명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업의 핵심 역량, 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 개발, 판매, 확산, 이런 핵심 역량을 군중을 통해서, 군중을 활용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3중 혁명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과 머신, 생산물과 플랫폼, 그 다음 핵심 역량과 군중, 이런 식으로 연결 지어서 재균형을 하는 것, 이것이 3중 혁명의 관점이고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나요? 제가 진행했던 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나왔는데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업무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업무인가요? 인공지능이 뮤지컬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관람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계를 통해 얼마나 정교하게 인간의 행동 패턴이나 사고방식이 예측될까요? 기계가 넘볼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은 어디일까요? 진화하는 현대기술에 기독교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따라가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작은 산업군에 속해 있어서인지 사실 직접적으로 느끼는 체감 속도는 조금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산업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 대학원에서 뭔가 사례를 배우면서 놀랍니다.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산업계에서 머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플랫폼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크라우드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좀 같이 나누시면 좋겠다,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혁명을 자신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해하고 또 같이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이 머신 플랫폼 크라우드라는 책을 추천드렸는데 사실 이쪽 업계에서, 이쪽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많은 비즈니스 업계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플랫폼이라는 이제 개념이고 방법론인데, 그걸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플랫폼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의 어떤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좀 전달해주는 책으로 에이트라는 책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유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 일과 영성이라고 제가 언급했던 그 책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술이지만 사람이 그 기술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온전히 이해되고 그 이해 안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좀 전해질 수 있으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상 크로스 디사이플스 리더 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